최근에 미국 지수가 크게 상승한 만큼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약간 긴장을 하시고 조금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간밤에 다우와 나스닥이 반등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아주 분위기가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였죠. 최근에 이제 실물 경제 타격이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경제적인 건데요. 유동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확보를 해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기업에게도 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해서요, 화폐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실업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내년 초라든지 내년 올 말이면은 백신이 개발될 수도 있다. 이런 계속해서 희망적인 뉴스와 그러한 보도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힘든 시기를 잘 끌고 나가는 거죠. 유동성 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조금의 이제 기대심만 있으면 주식이 상승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낮고 기본적으로 자금 자체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투기적인 어떤 요소가 많이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지 간에요. 대부분의 자금들은 자기의 어떤 자본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합쳐져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보다는 사실상 투기에 가까운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대 심리라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바이오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 관련주 아니면 언택트 뭐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이 이제 기대심이 있는 성장성보다는 이제 기대심이 있는 기업에 급격하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에 사실은 어떤 주식의 투자에 굉장히 유리한 것 같지만 이러한 거품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순식간에 꺼질 수도 있고요. 금방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한계치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치냐면 시중에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었었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아직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늘 어느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빚으로 내서 이제 어떤 부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때 기대심이나 어떤 성장성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심이 많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을 결국은 투자를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해도 결국은 뭐 실적이 받쳐준다는 것은 배당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데 뭐 크게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같이 실적이 탄탄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뭐 미국 증시나 나스닥이 다우가 크게 폭락을 해도 뭐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죠. 실적이 좋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뭐 한 350조에서 400조 사이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약 10조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분기만에 10조를 벌어내는 겁니다.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40조를 버네요. 영업이익이 거의 뭐 40조가
조금은 안 되겠지만 뭐 그 언저리를 번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뭐 350에서 400조가 되는 기업이 1년에 영업이익을 40조를 번다는 것은 뭐 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을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퍼로 했을 때는 뭐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충분히 배당금도 지급이 되고 투자를 할 때 뭐 안정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신규 개설이 되는 계좌도 많고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막 급등하는 주식을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이제 투자가 투기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거의 뭐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거의 뭐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3천억이 넘게 외국인 창구에서 오늘 뭐 JP 모건이랑 그다음에 홍콩계 주식 증권사 쪽에서 굉장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주 이제 대형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제 딱 줄을 세워서 투자를 할 텐데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테슬라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성장성이 높긴 하지만 기대심이 좀 과하죠. 당연히 뭐 삼성전자에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아주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그 정고점을 뚫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큰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미국 대선이 11월 달이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의 뭐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불이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점 버블이 심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점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선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제가 봤을 때 미국 대선까지 불꽃을 틔우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옆으로 쭉 가게 하면서 좀 이제 주가를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 그것이 어떤 포인트냐면 이제 과거만큼의 더 높은 뭐랄까 기대심을 끌어올리기는 뭐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나타날 텐데요. 실적이 이제 나타나면 물론 잘 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어려운 기업도 많겠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기대심이 과도한 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적인 뭐 헤지 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관점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고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외국 창구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대만의 그 반도체 업체도 있고 뭐 여러 개의 업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균형이 이제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뭐 적절한 수준으로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계속 지켜봐 볼 거고요. 오늘은 외국인 창구에서 대량 순매수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좋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